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베가펑크의 분신 키드라는 떡밥입니다. 세계 정부가 고용한 천재 과학자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내 베가펑크. 그런데 이런 베가펑크에게는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분신체 겸 클론들이 있다는 거죠. 현재 밝혀진 바로는 베가펑크의 분신은 총 6명으로 본체를 포함한 7명 전원이 베가펑크입니다. 그런데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베가펑크와 분신들 사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떡밥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캡틴 키드와의 떡밥입니다. 에그헤드 편 애니에서 베가펑크가 만든 해왕류 크기의 무기 시비스트 웨폰이 등장했는데 시비스트 웨폰은 총 7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중 한 마리가 캡틴 키드와 매우 닮았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들 중 몇몇은 베가펑크의 분신들과 닮기도 했습니다. 즉, 이는 키드가 베가펑크의 분신 중 한 명이라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떡밥이 나오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베가펑크의 분신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키드의 무기에는 7번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키드와 베가펑크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유스타스 캡틴 키드의 공격 기술에는 펑크가 들어갑니다. 베가펑크의 펑크 말이죠. 펑크 하자드의 펑크가 베가펑크와 연관성을 보여줬던 만큼 키드의 기술 이름의 펑크 역시 주목할 만한 떡밥이죠. 이렇게 떡밥만 본다면 키드는 베가펑크의 7번째 분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 편에서 키드가 아프를 공격할 당시 키드의 팔에는 865와 맷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65와 마지막은 빅맘의 회상이 시작되면 엘바프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를 통해 키드가 엘바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떡밥이 아니냐고 나왔었는데 실제 엘바프에서 키드는 샹크스를 만났죠. 다시 말해 키드의 몸에 베가펑크 분신들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데 6명의 베가펑크 분신 다음 번호인 7번이라는 점. 베가펑크가 만든 무기 시비스트 웨폰 7마리가 등장했는데 이 중 키드와 매우 닮았다는 점은 키드가 베가펑크의 7번째 분신 떡밥이라는 걸 무시하기에는 이미 비슷한 떡밥이 해후된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키드가 갑자기 베가펑크의 분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뇌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가설은 어떨까요? 베가펑크의 7번째 분신은 분신이 아닌 베가펑크의 염원. 즉, 키드가 먹은 자기자기 열매는 베가펑크가 만든 최초의 인조 악마의 열매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가능성을 생각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키드의 자기자기 열매에는 엄청난 떡밥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추측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원피스 하나의 조각이죠. 원피스 세계관의 지도를 보면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세계를 둘로 양분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 레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레드라인은 위대한 항로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는 4개의 해역 이스트블루, 웨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로 나눠지죠. 즉, 원피스란 이 레드라인을 없애고 4개의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디의 꿈인 올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원피스의 정체가 올블루가 되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나아가자면 원피스의 정체는 하나의 바다와 하나의 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주아 성의 이름은 판게아 성입니다. 그런데 판게아란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보다 쓰면 원피스,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만드는 걸 가장 반대하는 세계 정부의 성을 판게아로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원피스의 최종 목표는 모든 대륙을 하나로 만드는 원피스이자 올블루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여기서 키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원피스 세계관의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즉, 원피스 최종장에서 키드는 자기를 조종하는 능력으로 주인공인 루피를 위해 자기를 띠는 세계관의 섬들을 하나로 모으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만 키드의 능력은 7개의 대륙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섬에서 나오는 자기에 대한 설명을 크로커스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커스가 설명한 자기는 7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본래 대륙은 7개였고 7개의 대륙이 나누어지며 각 대륙이 서로를 끄는 자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즉 키드가 최종장에서 이 대륙들을 7개로 모으는 키드의 최종 각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는 고대 왕국을 위한 원피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능력을 준비한 건 22년 전 오하라 사건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오하라 사건 이후 베가펑크는 오하라의 방문에 오하라의 진실과 공백의 100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키드가 1살 때 베가펑크가 준비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분명한 건 키드 적단의 배 이름은 빅토리아 펑크호입니다. 배까지 베가펑크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도가 있다면 베가펑크의 죽음을 안 키드는 적어도 베가펑크를 위해서라도 원피스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떡밥은 오로성의 약점입니다. 최고위 천령이 5명으로 구성된 세계정부 최고 권력 오로성. 그런데 최근 오로성은 그냥 최고위가 아닌 역대급 강함을 가진 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형의 거대한 괴물로 변신할 수 있는데 현재 강함이 엄청날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혁명군 참모총장이 사부의 부정을 막고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부를 도망치게 만들었죠. 개개인이 보여준 능력은 더 강한데 가장 먼저 밀짚모자 1단과 마주친 세턴성의 경우 일격으로 상티를 상처 입히고 프랑키 본인을 전부 단번에 무력화하였고 나스주로성은 무장색 경화를 휘감은 일본도로 파시피스타 마크3 부대의 절반을 순식간에 베어 능력으로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폐양색만으로 루피의 몸을 날려버렸는데 이 폐양색은 수백 척의 군함이 있는 곳까지 범위가 미쳤죠. 사왕 카이도 빅맘의 폐양색과 비교해본다면 워큐리의 폐양색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불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상처를 재생시킵니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런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건 바로 독입니다. 1073화에서 세터는 키자루와 함께 에그에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는 해군들에게 독은 확인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론 기미상궁처럼 독설을 방지하기 위해 독을 확인한 걸지도 모르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들의 약점이 독이라는 떡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로성의 약점이 독이라는 떡밥에 근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1111화소 루피는 세턴이 독을 발사한 줄 알았지만 독이 아니라 폭탄이었다는 겁니다. 즉 앞선 가설이 맞다면 오다스는 독 맞는 장면을 일부러 안 그린 거 아니냐는 거죠. 현재 루피는 독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루피와 오로성이 다같이 독 공격을 받지만 루피 혼자 아무렇지 않아 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세턴이 독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떡밥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